직장이 대한항공 승무원부터 출발을 했죠.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자들을 만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죠. 정치인, 뭐 경제인, 뭐 연예인 분들,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이제 담당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사실. 그리고 성공이라 하면 또 돈하고 굉장히 직결되잖아요. 그런 분들의 성향, 태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 어떤 파워들을 제가 데이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됐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공통적인 스타일은요, 절제된 스타일입니다.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충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대충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말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입는 옷의 스타일, 그리고 나의 걸음걸이, 제스처, 말투까지도 사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로 그 자리에 간다는 거죠.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TPO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TPO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나를 절제된 스타일로 미리 세팅하고 전략적으로 내일의 방향성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미리 사전에 준비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코디의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까지도 우리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제된 상태에서 그들의 우아한 절제된 모습을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항상 세팅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일 어떠한 장소를 갈 건가, 그리고 그 장소에서 만날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결과까지 이루어낼 것인가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형태로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보이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타인에게 인식을 시킴으로써 그것이 결국에는 돈의 흐름을 바꾸는 기회를 부르고 또 선택을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 부를 이루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신 분들 중에 특징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명품의 로고를 강렬하게 드러내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과시,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 명품이 나의 레벨과 수준을 대변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실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의 나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감 있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매우 익숙하신 성공자분들은 절제라는 이름, 키워드, 그리고 우아의 어떤 키워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품격이라고 이야기하죠. 품위와 품격은 로고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아주 극명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로고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절제되고 숨겨진 나만의, 그러니까 내면을 좀 태우는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품위와 품격을 갖춘 성공자들은 타인을 긴장시키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의 과욕과 나의 과시로 인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주눅들게 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어떤 비즈니스상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상대가 사실은 나보다 현저하게 경제적 부를 이루지 않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나의 어떤 외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부담을 느낀다거나, 그리고 본인이 초라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순간 그 비즈니스는 원하는 비즈니스를 갈 수 없는 확률이 되게 높아질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성공자분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를 긴장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스타일과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방식에서도 철저하게 계산된 형태로 노출을 시킨다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컨택 포인트는 결국엔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의 90% 이상의 성공자들이 이야기하는 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해보면 보이는 방식이에요. 이 보이는 방식이라는 것이 부를 불러들이는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를 불러들이는 자산이라는 건 내가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스타일, 그리고 표정, 그리고 태도, 애티튜드, 그리고 그것이 내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발현이 되어지는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나는 뭐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리에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것부터 바꿔야 할까? 관계 능력을 키우는 거죠. 미국의 UCLA 대학에서 성공자, 유수 기업 CEO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이 현재 지금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소는 무엇이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의 93%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대인관계 능력이었어요. 지금의 현재의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은 바로 대인관계 능력이었다. 나머지 7%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능력, 스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스펙과 능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이 대인관계 능력을 통해서 발현이 되어진다는 거죠. 타인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나란 사람의 이미지는 내가 관계 능력 안에서 펼쳐서 보여주는 것에서 따라서 기회를 얻고 선택을 부르고 그것이 돈과 연결되는 일로 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정을 변화시키는 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에 따라서 나의 자세. 평상시에 나의 자세를 바르게 어깨 꼿꼿이 세우고 고개 높낮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자신감 있고 당당해졌을 때 타인이 나를 보는 방식도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움츠려 있는 사람 보면 자신감 없어 보이잖아요. 선택하고 싶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릇이 다 다르잖아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나의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 이것들이 저마다 다 다른데 나의 눈높이는 저기가 있어. 이러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리고 내가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의 볼륨 이제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타인이 바라보는 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나란 사람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이미지를 타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준선상에서 저것을 가지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오류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핑계를 내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제 누구 쫓아갔다 주식을 했는데 망했느니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 현재의 능력과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크기를 명확하게 읽어보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잖아요. 사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 현재의 상태를 체크업할 수 있는 수많은 체크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체크업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나 핵심은 이겁니다. 생각은 해. 근데 이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아. 이게 문제죠. 1%의 성공자들이 결국에는 실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거. 내가 던진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기서부터 나의 돈그릇을 키우는 영향력의 사이즈의 볼륨 업을 시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의 경쟁자를 타인에게 두지 말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거든요. 나의 목표가 결국에는 타인의 목표와 오버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순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지금 SNS의 병폐가 사실은 타인과 비교하게 되는 거. 서로 다 나만 도태되어 있는 것 같고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SNS의 어떤 순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오히려 자괴감으로
먹고 사는 어떤 그 수많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든 다 순기능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기 큐레이팅하는 능력을 좀 키워보자. 큐레이팅이 뭡니까? 편집하는 능력이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 선택한 삶. 내가 이 일을 선택했다면 이 일을 선택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선택한 이 일에 대해서 불만하지 마라. 왜? 누가 선택했죠? 제가 선택했죠. 선택한 나의 삶에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 마지막까지.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우리 조직 안에서 칭찬받아요. 정말로. 이 인사 하나가 주는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이거 보이는 방식이잖아요. 내가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지나가듯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느냐. 뭐 예를 드리자면 이제 승무원 생활할 때 저는 눈높이 서비스가 기본이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승무원분들이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했던 그 시절에는 완벽한 눈높이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항상 고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저의 이제 이 자세가 여기에 맞춰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아예 무릎 꿇고 서비스를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눈높이 서비스가 아주 일반적이었을 정도로 상대방과의 어떤 배려, 이게 결국엔 배려. 저 사람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자. 내가 선택한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을 다한 삶 속에 기회와 그리고 선택이 숨겨져 있다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사실은 브랜딩이에요. 일관되고 지속적인 나를 태도라는 이름으로 장착시켰을 때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식하게 되죠. 저 사람은 늘 한결같아. 늘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나라는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형태로 느껴지고 상대는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어떤 누군가가 그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던졌을 때 그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있는데 아주 적합한 사람이 있어 라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네트워킹의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좀 큐레이팅하는 능력을 좀 키워보자. 편집 능력,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옷차림에서도 해당되는 거고 또 말투, 제스처 모두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